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향산교회 청년들을 맡고 있는 이호건 목사입니다. 평소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많은 고민과 또 궁금증이 있지만 막상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또 유튜브 내용은 다 믿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생활 호기심, 청신호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내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독교 동아리 간사로 활동 중인 최희원 간사님을 초청했는데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간사로 섬기고 있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향산교회 청년평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최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내기들을 위해서 첫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3월이 되면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05 또래들 그리고 새내기들이 있다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QR코드를 통해서 직접 보내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대학생이 되면 신입생 OT나 MT 등 술자리가 많이 생길 텐데 술을 마셔도 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죠. 신입생이 되면은 정말 술자리가 많나요? 제가 신입생일 때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대학을 입학하기도 전에 이제 OT나 신입생 환영회 이런 것들로 모이면 모든 일정이 끝난 다음에 가는 코스가 이제 술집, 또 회식 자리 이런 거였어요. 20살이 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냥 술 약속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또 미팅 같은 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 술 약속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희원이도 그러면 미팅을 나가본 적 있나요? 저는 그럼 신입생 때나 혹은 이제 대학생활에 이렇게 술자리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하나요? 또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뭔가 가장 큰 이유, 또 본질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OT 또 MT 때 친구들과 이렇게 술자리에 가게 되고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즐거운 분위기니까 즐기고 싶어서, 혹은 뭐 술을 먹고 싶어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관계와 소속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또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내가 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친구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아싸가 되진 않을까? 또 만약 선배들이 왔다 하면은 좋은 꿀팁 혹은 인맥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 또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 술자리의 좀 핵심은 술 자체이기보다는 어떤 교제와 만남의 통로, 도구가 되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술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신입생들이 참여하는 이 술자리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이 술을 마셔도 될까 하는 고민의 중요한 지점을 생각해보면 아마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근데 또 반대로 술을 마시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은 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도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냐, 포도주를 즐기시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까. 그쵸, 네. 또 마셨다는 또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 고민들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도 있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이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처럼 술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매우 좀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우리가 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들,
또 교회 역사 안에서 있었던 그런 다양한 측면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술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차후로 따로 찍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 술자리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연장선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직장 생활에서의 술자리 문화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학 생활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 이 술자리 문화가 가진 위험성은 저는 좀 과하다. 너무 과하게 이제 마시는 그런 문화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간사님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술자리의 특징이나 또 분위기는 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나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부어라 마셔라로 부어라 표현할 마셔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기가 어떤 주량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불가능하고 또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는 이러한 게 좀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하면서 이제 벌주를 마시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마시게 될 수도 있는 어떤 분위기. 게임에 지면 이제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면은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이 벌주라는 이 말에서도 저는 어떤 술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이 또 드러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술을 즐기러 갔다면 또 술을 맛있어서 먹으러 갔다고 하면은 과연 게임에서 졌을 때 우리가 벌주를 마시게 되는 걸까? 게임에 이기면 마셔야 되죠 그렇죠. 원래. 네, 좋은 거라면. 그런데 이제 술이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벌주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술자리 문화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컨트롤하기 힘들고 자아를 잃을 정도로 좀 마시게 하는 경향성이 매우 좀 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연히 또 이런 자리에서 한두 번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되지만 이런 술이 가진 알코올이 가진 중독성이 매우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나 또 알코올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이제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그 부분이 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술을 마시는 게 맞다, 마시지 않는 게 맞다의 문제라기보다 이 대학에서의 술자리 또 MT나 OT 이런 곳에서 이제 가게 되는 술자리는 더 이상 우리한테 술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영향들은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술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고민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또 대학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이제 질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시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또 세상 속에서 어떤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질문에 이제 답을 찾다가 보면은 이런 술자리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술자리 문화가 가진 그 자리에서 좋은 이제 대답을 얻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죠. 앞에 이제 술자리와 관련된 어떤 우리의 관계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술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게 답이라고 한다면 관계는 어떡하죠? 이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술자리에 가는 것도 이제 술 자체를 이제 좋아해서 가기보다는 그 술자리를 통해서 선배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만나지 않으면 사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아마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아예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에 가지만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결단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자리 아예 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도 맺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게 진짜 지혜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를 하고 술자리에 가보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앞에 술들이 막 놓여 있고 또 친구들은 점점 텐션이 오르는데 나 혼자 이렇게 좀 힘들고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그 자리에 취해서 가라. 먼저 성령에 취해서 그 성령에 자리에 취해서 간다면 그 자리에 가라.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이 상황을 이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잘 위로해 주시기를 또 지혜를 주시기를 한번 기도하고 술자리에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술을 통해서 맺는 어떤 쾌락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가 만들어주는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술이 깨고 나니까 너무 어색하더라. 그렇죠. 제정신이 아닐 때 친해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맨정신으로 친해져라.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이 술 마시는 친구들을 최대한 분위기를 맞춰준다던가 이제 텐션의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한 즐겁게 함께 어울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배려해주는 거죠. 쟤는 술을 안 마셨지만 술 마신 것보다 더하다. 이런. 진짜 같이 함께 있어도 네.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이 맺게 해주는 어떤 표면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신뢰가 만들어주는 단단한 관계를 술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면 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하는 거지. 역사적인